오늘 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아는 거 먼저 보죠. 아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전자기파는 우리가 요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진폭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폭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는데, 진폭이 전기장이었죠. 그래서 얘는 전자기파는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면서 알아서 퍼져나가는 파동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데, 전기장은 플러스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일단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있을 때 다른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잖아. F는 Q2로 힘을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은 전기를 띤 입자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전기장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은 즉 전류를 흐르게 하죠. 회로에서 이거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전기장은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변하는 전기장은 전기장이 변하는 뜻은 어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모르겠네. 변하는 전기장, 즉 전류가 흐른다는 뜻은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뜻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하지 않았니? 그리고 변하는 자기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뜻은 즉 전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야. 잠깐만. 했나? 전기장은 플러스 전하를 움직이게 하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고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이거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 변하는 자기장이 전자기 유도로 전류를 만든다. 장기장 만든다. 요거는 했는데 2번이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맞다.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래서 전기장은 전류를 흐르게 만들고 또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우리가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냥 그렇구나 알면 돼요. 요거 둘 다 우리가 이미 배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두 개가 이제 같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일단 전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해서 빠르게 갑자기 움직이면요. 즉 만약 플러스라고 쳐봐.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어. 마이너스가 가속 운동해서 움직이면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 즉 전류가 점점 많이 흐른다는 뜻이야. 전류가 점점 많이 흐르니까 장기장이 변해서 생긴다는 뜻이고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기장도 다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은 변하는 전류가 흐르고 변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거 하나가 둘 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변하는 자기장도 세고 자기장도 생기고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알아서 또다시 변하는 전기장도 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전기장이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를 하면서 모든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C, 빛의 속력이었죠. 요거로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언뜻 하면 우리가 다 배우긴 했어. 그렇게 퍼져 나가는 거고 이 전기장은 전하를 띤 물질을 전기장이니까 전하를 띤 물질을 이제 힘을 줘서 진동을 시켜. 전기계파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만약에 플러스인 물체가 있으면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진동이 돼요. 그래서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하를 띤 물체가 진동을 하고요. 마이크로파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극성을 띠는 물 분자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아래로 물 분자가 빠르게 진동을 하면서 그래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고 도체에 닿으면 전자가 진동을 하는 건데 전자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데 전자가 또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전자가 진동을 해 이렇게 진동해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겠지. 그래서 이게 교류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자가 진동하는 진동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같다. 왜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오니까 진동하는 전자도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똑같이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니까 전자기파의 세기가 점점 작아져. 줄어든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랑 오늘은 요 직류 회로를 먼저 복습을 해야 돼. 다 배운 건데 오음의 법칙은 V는 IR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것은 I1, I2가 흐르고 V1, V2가 걸릴 때
이렇게 오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빨리 갈게. 직렬 연결은 전류가 똑같아. I는 I1은 I2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때 0V였다가 고전이 V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한 번 전압 강화, 또 한 번 전압 강화 돼서 0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등점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귀찮으니까 생략을 하려 했으나 생략을 하려 했으나 잠깐 보면 그래 하자. 그래서 이게 0V와 V 0V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가 얘는 한 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한 번, 두 번으로 V에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V는 V1과 V2가 더한 거랑 같다 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V는 IR 그래서 IR은 I1 R1 플러스 I2 R2인데 I가 다 똑같으니까 R은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 우리가 이미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항이 커지면 전체 합성 저항이 커지잖아. 합성 저항이 커지니까 전체 전류는 감소하겠지. I1은 I2랑 똑같은데 얘는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R2는 커졌어. 근데 전류는 감소했어. 근데 I2, R2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쵸? 그래서 얘는 커졌는데 감소했단 말이야. 얘는 일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개 더해서 V1과 V2가 더해서 전체 V가 나와야 돼. 얘는 확실히 감소했죠. I1, R은 확실히 감소했어. 그러니까 얘는 I2는 감소, R2는 증가했는데 두 개를 곱하면은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V2는 증가하는 거 알게 돼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 더해서 V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V1은 감소, V1 감소, V2는 증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별표. 이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교류 회로에서 똑같이 나와. 하나의 저항이 커지면 전체 전류는 감소할 거야. 근데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곳에 전압은 감소해. 근데 두 개 더해서 원래 거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증가하겠지. 요 논리 똑같이 할 거야.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도 다시 한번 그냥 보는 건데 여기서는 전류가 나눠서 흐르죠. I는 I1 플러스 I2 그리고 전압이 전인차가 똑같으니까 V1과 V2가 V랑 똑같죠. 이때 V는 IR은 I1 R1은 I2 R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입해서 I는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나오는 거 우리가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R2의 크기가 커지면 즉 R2가 커지면 전체 저항은 일단 커지긴 해. 전체 전류는 줄어들긴 해. 근데 여기서 머리가 아파. 전체 전류 줄어드는데 얘는 커졌거든. 일정하고. 전체는 줄어들었어. 아씨.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거는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를 보는 거야. V 걸리고 V가 걸려. 근데 V는 IR이니까 얘는 변하지 않아. 일정. I1은 일정해. 근데 V는 IR인데 얘가 커졌으면 I2는 감소해야겠지. 그래서 얘가 감소하는 거야. I2는 감소. 전체 I 감소. 그리고 V는 V1 플러스 V2인데 잠깐 이게 아니구나. V1은 V2랑 똑같은데 얘는 변하지 않아. 전체 전압은 일정해. 요거랑 딱 반대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똑같이 걸리지만 I2만 전류가 감소를 해서 전체 전류는 감소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직렬 연결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이제 교류 회로에서 직렬 연결을 볼 건데 일단 교류 회로가 뭐냐면요. 잠깐 옆으로 갈래?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 다 배웠어. 발전에서 전자기 요도 때 배웠는데 사각도선을 회전시키면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변했죠. 요거 우리 물리2에서 요거 했거든. BA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럴 때
V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b 해서 마이너스 BA 사인 세타 이거 했었죠. BA 오메가 사인 세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전압을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교류 전압이 되는 거였어. 요거까지 우리가 했는데 기억나니? 요거 했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류 전압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교류 전압은 교류라는 거, 즉 사인 함수 형태라는 것만 빼고는 요거랑 내용이 똑같아. 요거랑 내용 똑같아. 하는 내용이 똑같아. 봐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저전이, 여기가 뭐 고전이 이렇게 했을 때 전압 여기가 뭐 입실론이라고 할게요. 교류 전환이 요거 0V 입실론. 여기서 전압 강하 VR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0에서 입실론에서 VR을 빼면 0이 된다. 입실론 빼기 VR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 0에서 V에서 V1 빼고 V2 빼니까 0이다. V 빼기 V1 빼기 V2가 0이다. 똑같아. 입실론이라는 교류 전환에서 VR을 빼니까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VR이 입실론이랑 똑같아.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원래는 그냥 V였다면은 여기서 이제 전압이 이런 식으로 사인 형태의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아. 오메 법칙이 똑같이 성립을 하는 거야. V는 IR 이게 성립을 하는 거라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I는 R분의 V, R분의 요거, R분의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엥? 끝이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압만 사인 코사인 형태의 전압만 되는 거고 그래서 V는 IR을 하니까 전류도 똑같이 사인 코사인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데 VR이 사인, 이 볼티지가 사인이죠. 이때 커런트 전류도 똑같이 사인 형태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인이면 얘도 사인이고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위상이 같다, 동일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t라는 게 오메가는 각속도는 t분의 세타 였으니까 세타가 오메가 t.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넣는 거야. 그리고 기억이 나나?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1주기 흐를 때 2파이의 각도가 흐르니까 1주기에 2파이 t분의 1은 f랑 똑같으니까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자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얘가 1초에 한 바퀴씩 도는지 2초에 한 바퀴씩 도는지 그렇게 해서 진동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얘를 돌리면은 전기가 생기는데 그 진동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오메가로 2파이f라는 오메가로 우리가 진동수를 가지고 돌리는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 t가 세타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요 사인 세타 자리에다가 이제 세타를 오메가 t를 즉 하는데 이게 오메가가 사실은 2파이 f니까 2파이 ft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오메가 t로 넣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교류 전압을 만들어서 얻기 때문에 돌리는 속도를 오메가 또는 프리퀀시 f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 전압을 만들면 나머지는 회로 분석하는 도구는 똑같아. 그래서 교류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키리 안 배웠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통해서 여기가 0V고 입실론이면 이게 사실 요건데 교류 전압인데 그거는 잠깐 무시하고 여기에 VR에 요만큼이 똑같이 걸린다. 그래서 VR을 구했고 그래서 오메 법칙이 똑같이 성립해서 V는 IR 해서 I를 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했어. 지금 한번 해봤어. 이해가 될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회로 이론에서 이제 교류 전압만 들어간 거야.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하면 좋은 사이트를 가보면 돼요.
요 PHET라는 콜로라도의 어떤 좋은 대학이, 미국은 달라, 좋은 대학에서 사이트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아주 감동적인 사이트인데,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 일렉트리시티에서 AC 버추얼 랩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서 하면 내가 직접 실험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을 끌어와서 조금만 아래로 갈까? 선을 직접 끌어와서 연결을 해서 스위치 AC 볼트 연결하고, 스위치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 이제 먼저 저항 먼저 해볼게. 방금 했던 거. 아, 잠깐만, 너 나가 있어. 지금 연결이 껐고, 좀만 더 옆으로 갈까? 대충 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볼티지. 볼티지를, 여기 저항에 걸리는 볼티지를 측정을 해볼 거고, 그리고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해볼게. 그래서 보면은 현재 내가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스위치 연결을 하면은, 요거는 그냥 전류 방향을 보여줄게요. 전류 안 흐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하면 전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오고, 전류도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볼트를 10V까지 할게. 그러면 딱 10V 끝까지 딱 들어간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잠깐 스탑. 사인 형태죠. 얘도 정확히 사인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 값과 실제 이렇게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사인과 사인으로 똑같이 위상이 동일해요.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쉬우니까 알 수 있었고, 여기부터가 조금 어렵고 달라져.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내용은 똑같아. 봐봐. 이제 축전기로 가볼게. 축전기 일단 이론으로 먼저 분석 먼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여기 고전이, 뭐 저전이 해서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입실론 볼트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입실론 가다가 VC가 걸리죠. 그리고 0볼트 된 거. 전압 강화가 VC가 있어서 0이 됐으니까 입실론에서 VC의 전압 강화가 됐더니 0이다. 그러니까 VC는 그러니까 입실론이랑 똑같고, 이게 뭐죠?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랑 똑같은 거야. 근데 축전기는 Q는 CV. 그래서 축전기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이 되면서 전하량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Q는 CV 이고, 첫 번째 공식 이거 알고 있었고요. 전류는 T분의 Q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Q는 CV니까 V가 요거니까 C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이고, 전류는 미분이니까 사인 미분하면 오메가 튀어나오고 코사인이죠. 오메가 C 입실론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전류 구했네. 전류 구했고, 근데 전압이 요거잖아. 그리고 전류는 요거잖아. 근데 요게 사인 코사인은 사실 비슷하니까 요게 전압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니? 전압은 요거 뒤로 한번 넘겨봐. 넘기면 오메가 C분의 입실론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는 IR의 형태가 됐었는데, 얘도 V는 IR. 그래서 요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축전기에서는 오메가 C분의 1이 저항의 역할을 해요. V는 IR이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걸 요거를 XC라고 우리가 보통 써. 그래서 V는 IR. 그래서 R이 레지스턴스였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V는 IXC라고 해요. C 캐퍼시터라. 축전기를 캐퍼시터라고 해.
하여튼 뭐 사전 찾아보세요. 캐퍼시터.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얘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 그래. 축전기는 C가 뭐였지? 전기 용량이었죠. 그러니까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저항이야. 그래서 일단 저항이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 근데 얘 그래프가 전류는 코사인이다. 전압은 사인이다. 전압은 사인이다. 전류는 코사인이다. 그래서 얘가 위상이 달라. 얘가 0일 때 얘는 최대야. 얘가 최대일 때 얘는 0이야. 위상이 달라. 망했어. 위상이 달라. 근데 얼마나 다르냐면 얘가 좀 빠른 거 아니? 얘가 빠르잖아. 얘보다 얘가 4분의 t만큼 90도만큼 더 빨라. 그렇게 돼요? 얘가 더 빨라. 빠르다. 이거 빠른 거 되나? 안 되나? 근데 사실 잠깐만. 요거는 우리 물리2에서 요거는 몰라도 되긴 해. 근데 위상이 다르다는 건 알아도. 위상이 다르다. 그리고 얘가 한 1초 후가 되면 요 모양이 되죠. 전압이 뭐 90도 4분의 t 4분의 주기만큼 시간이 흐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빠른 거야. 얘가 느리고 전압이 느리고 전류가 빨라. 위상은 전압이 느리고 전류가 빠른 거야. 얼마나? 4분의 주기만큼, 즉 90도만큼 전류가 빠른 건데 축전기의 전압보다 위상이 90도가 빨라요. 이거 실제 되는지 한번 방금 사이트에서 보자. 이제 이 저항 대신에 저항 나가 있고 스위치 잠깐 끊고 그리고 잠깐 끊고 이제 캐퍼시터 여기 영어 있네. 캐퍼시터 축전기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너 왜 삐딱해? 기분이 약간 나쁜데 일단 축전기를 꽂아주고 다시 연결을 하면 전류가 이렇게 아이고 스케일이 커졌네.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사인 형태인데 얘는 코사인이잖아. 그쵸? 그래서 전류가 위상이 90도 빠르네.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끄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직렬 연결을 해볼게. 저항이랑 축전기를 직렬 연결을 한 교류 회로를 보면요. 내용은 똑같아. 고전이 저전이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했다가 내용은 똑같아.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 0V, 입실론 볼트, 여기서 VR 한번 전압 강화 있고 VC 전압 강화 또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랑 회로가 똑같냐면 교류 전원인 것만 다른데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 0에서 V였다가 V1 전압 강화, V2 전압 강화 돼서 다시 0이 된 거. 똑같아. 입실론이었다가 VR, VC 0. 그래서 똑같아. 전압 강화가 두 번 돼서 0이 된다. 다만 다른 거는 요게 교류 전압이다 라는 것만 다른 거야. 넘기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은 거야. 다만 교류 전압이라는 것만 다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때도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는 동일하게 흘러.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옴의 법칙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요거가 성립을 해요. V는 IR이랑 비슷하게 V는 IXC. 즉 요거는 우리가 XC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왜냐면 여기서 넘기니까 진짜 이런 식이 됐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V는 IR이 되고 전류가 흐를 때 V는 IR이 성립을 하고 V는 IXC 즉 오메가 C분의 I가 성립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 봐봐. 이때 요거 잠깐 읽어볼게. R2의 저항이 커지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감소하죠. 저항이 감소했으니까 V는 IR에 의해서 얘는 감소죠. 그리고 V2는 증가했죠. 똑같은 내용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 봐봐. 근데 다른 점은 저항은 냅두고
프리퀀시나 C가 커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R은 냅두고요. 얘가 변한다는 거야. 오메가 C가 변하는 거야. C가 커지거나 오메가가 커지면, 즉 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F가 커지거나 C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XC 전체는 작아져. 즉 저항의 역할을 하는 XC 전체는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R은 일정한데 얘의 저항이 감소했다?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거야. 전체 저항이 감소했어?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전류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얘에 걸리는 얘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를 하는 거야.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일정한데 여기 걸리는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는 거야. 방금 한 논리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 왜냐면 전체 전류는 증가했는데 증가하겠죠? 얘는 증가했는데 얘는 감소했어. 두 개 곱하면 결과가 애매한데 얘가 커졌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입실론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잠깐 볼 건데 요거에서 특징이 그래서 전류는 똑같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때 진동수가 변하면 진동수는 C가 변하면은 그래서 전체 전류가 변할 수 있고요. VR과 VC가 변한다는 거야. 이거를 볼게. 이 사이트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커트 하고 여기다 이제 저항을 추가를 할게. 전류는 여기 하고 볼티지를 하나 더 해서 그래서 왼쪽이 VC, 오른쪽이 VR을 보여줄 거고요. 잠깐 여기서 잠깐 전류 다 뺐나? 다 방전이 됐고 이제 다시 연결하면 일단 둘의 위상이 다르다. 전류는 전류는 일단 코사인이고 얘는 근데 사인이야. 둘의 위상이 일단 다르죠. VC랑 VR의 위상이 다르죠. 근데 그건 그런데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프리퀀시를 다르게 해볼게. 얘를 프리퀀시가 빠른다는 뜻은 이게 빠르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은 결론 뭐였어? 프리퀀시가 커지면 VR 증가, VC 감소. VR이 증가가 해야 되고 VC가 감소를 해야 돼. 봐봐. 얘 작아졌죠? 얘는 커졌나 작아졌나 잘 모르겠네. 아, VR은 커졌나 작아졌나 모르겠는데 일단 VC는 줄어든 거 보이니? 그리고 전체 전류는 커졌나 작았나 체크 못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프리퀀시를 줄여볼게. 가장 줄여볼 거고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이번에 작아지면은 VR 감소, VC 증가, 전체 감소. 전류 감소하고 VR 감소, 얘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되나 보자. 증가, 감소. 너무 커서 안 보인다. 일단 얘는 10V보단 감소했죠. 얘는 증가했죠. 얘는 1A보다는 이제 적게 흐르는 것 같아. 증가, 감소, 감소였고 다시 프리퀀시를 올려볼게. 프리퀀시를 올려보면 감소, 증가, 증가 되겠네. 감소, 증가, 증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계속 사실은 변하잖아. 근데 최대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여기서 하는 것도 계속 사인, 코사인으로 계속 변하긴 하지만 최대값이 변한다고. 그런 뜻이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실제로 너네가 대학교 한 2학년? 이 되면 대학교 2학년 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 풀게 되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거를 수식으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는 대학교 2학년 때 미분 방정식 푸는 걸 이과는 모든 애들이 다 배워. V는 IR 플러스 Q는 C분의 V C분의 Q V는 CV Q는 CV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I는 DT분의 DQ 더하기 C분의 Q. 왜 대문자로 썼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C에다 곱할까? 아니다. 몰라. 그래서 요거는 DT분의 DQ 플러스 R을 다 나눌게. RC분의 Q는 R을 나누면 R분의 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미분이 들어가 있는 양변이 같다는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풀면은 Q를 구할 수 있어. 미분을 하면 I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Q를 구했으니까 V는 C분의 Q로 구할 수 있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Q와 V와 I를 다 구할 수 있어. 언제? 대학교 2학년 때. 근데 우리는 어려우니까 안 해. 그래서 왜 요런 함수가 왜 나오는지 미래에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할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정도. 진동수가 변하면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교류 회로도 똑같아.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코일은 우리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우긴 했는데 다 잠깐 봐봐. 이건 안 배운 건데 우리가 상호 유도는 배웠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기장이 증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상호 유도가 일어나서 전자기 유도가 생겨서 역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코일은 자기 스스로 전자기 유도를 만들어내. 미친놈이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 스스로 전자기 유도를 만들어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유도기 전력을 지 혼자 만들어내.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있잖아. 코일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해서 이제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죠. 즉 전기장이 있는 거야.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력을 받아서 얘가 움직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일단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처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긴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죠. B. 전류가 흐르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전류가 이렇게 해서 생기니까 오지마 해서 유도 기전력을 얘가 만들어내고 전류가 오는 거에 반대로 유도 기전력을 VL을 만들어내고 오지마 유도 기전력을 만들고 얘가 또 자기장을 또 이렇게 오지 말라고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을 지 혼자 만들어내.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돼요. 유도 기전력이 얘가 처음에 여기 뭐 10V 0 이렇게 해서 10V가 이렇게 가면요. 처음에 얘가 야 오지마 그래서 여기 10V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유도기 전력이 처음에 최대가 돼가지고요. 전류가 잠깐 못 흘러.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전류가 못 흘러. 그래서 잠깐 전류가 못 흘러서 이렇게 못 흐르게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류가 잘 흘러. 그러다가 스위치를 끄잖아.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던 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자기장이 없어진 거야. 자기장 어디 갔어?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생겨. 그래서 유도기 전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잠깐 스위치를 껐지만 전류가 흘러.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 유도라 그래. 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볼 수 있는데 다 잠깐 나가 있고 나가 있어봐. 너 잠깐 나가 있어 볼래? 자체 유도라는 거 한번 볼 건데 여기다가 너 잠깐 나가 있을래? 너 나가 있고 건전지를 연결하고서 스위치 잠깐 끊고 인덕터 요 솔레노이드죠. 얘를 잠깐 연결하면요. 개판이네. 잠깐 연결하고서 전압이랑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잠깐 볼까?
지금 0이죠. 근데 잠깐 스위치 온 하면은 음, 잠시만요. 음, 너무 세다. 잠깐만. 건전지 불탔어. 너무 센데? 저항을 달아야겠다. 저항을 달아야겠구만. 아, 계속 얘가 삐딱하다. 기분 나쁘게. 스위치 다시 온. 그래서 아까는 전류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계 전력이 내가 지금 9V거든? 지금 마이너스 9V 찍혔죠? 그래서 전류가 갑자기 흐르니까 오지마! 해서 얘가 역계 전력을 만들었다가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역계 전력이 없어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 볼 수 있고요. 전류가 처음에 이제 못 흘렀어. 그러다가 이제 전류가 점점 1V에 가깝게 잘 흐르는 거 볼 수 있고 이러다가 스위치 잠깐 끊어. 그러면은 얘 근데 왜 0V냐? 잠깐만. 왜 0V지? 아, 요거는 끄는 거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스위치를 다시 온 할 때 요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끌 때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잘 구현이 안 됐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자기 스스로 솔레노이드, 코일은 자기 스스로 자체 유도를 하면서 전류를 갑자기 흐르면 흐르지 못하게 막고 갑자기 안 흐르면 더 흐르게 하는 자체 유도 현상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공식은 똑같이 알고 있어. 상호 유도는 마이너스 m 곱하기 dt분의 di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체 유도니까 L이라는 자체 유도 상수를 둬서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가 돼요. 죄송, 콜라를 먹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10V고 0V라고 해볼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10V로 못 오게 한다 그랬지. VL이 걸려서. 그래서 이거 입실론이라고 하면요. 입실론 빼기 VL이 0이 나와야 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10 빼기 10이면 0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안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V로 만들어내지만 VL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상하니까 VL은 여기서 마이너스 9를 하나 떼서 우리가 해. 해서 마이너스 하나를 떼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10V가 돼서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됐지만 VL은 L 곱하기 dt분의 di만 써요. 이렇게 써. 왜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너무 커지잖아. 전압 강화가 돼서 잠깐 못 흐르게 한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이래고 이제 교류 전환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야. 이건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하는 이제 다만 코일이 자체 요도 때문에 얘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VL이 걸리는구나를 알고서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요거를 분석을 하면 돼요. 0 입실론 VL이 걸려서 다시 0이 된다. 그래서 입실론 빼기 VL이 0이다. VL은 입실론이랑 똑같은데 이제 여기 안 썼네. 그래서 유도 전압이 입실론 제로 코스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가 걸릴 거다. 근데 요거랑 L 곱하기 dt분의 di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식이 달라진 거야. 그렇구나. Q는 CV로 V를 우리가 알았었다면 그래서 Q를 통해서 전류를 구했다면 잠깐 위로 가볼까? 공식이 다른 거야. 축전기의 공식은 요거였기 때문에 요걸로 전류를 구했다면 코일에서는 공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V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똑같죠. 근데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류는
적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L분의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하는 거야. 무얼 적분 잘 하세요. 오메가 L분의 입실론 제로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오른쪽을 미분을 하면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코사인 미분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딱딱 하면은 L분의 입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나오죠. 그래서 요게 답이야. 그래서 결론 전압이 요거일 때 전류는 요거다. 오메 법칙 형태로 바꾸면은 V는 IR이니까 요게 V죠. 요거는 V고 요거를 넘겨야겠네. 그래서 입실론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는 마이너스 오메가 L I. V는 I R. 코일에서 오메가 L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하는 XL을 우리가 유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거니까 유도 리액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V는 IR이 성립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VL은 I, XL이 성립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I, 오메가 L 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이거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 전류가 마이너스 코사인, 전압은 사인, 전압은 사인,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요거를 난 이렇게 했네. 마이너스 하면은 얘가 코사인인데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지. 코사인일 때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지. 그래서 얘는 위상이 누가 빠르냐면 전류가 좀 빠르네. 잠깐만. 전류가 빠른가? 잠깐만 헷갈리네. 전압이 빠르다. 전압이 빠르다. 전류는 전압보다 느리다. 이래요. 이 그래프 있나 모르겠네. 얘가 전류가 코사인으로 똑같잖아. 전류가 코사인일 때 얘는 사인이거든. 근데 얘는 코사인일 때 얘보다 90도가 빠른 곳에서 이제 전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전압이 이번엔 얘가 빠른 거야. 전압이 얘가 빠르고 전류는 느린 거야. 요것도 사이트 들어가서 해보자. 이번엔 요 잠깐 나가 있고 너도 잠깐 나가 있고 교류 전압으로 이제 해볼 건데 교류 전압 다시 넣어주고 10V로 하고서 다시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고서 보면요. 온 하면은 얘가 코사인일 때 얘는 마이너스 사인 또는 전압이 사인일 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전압이 사인일 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우리가 한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상이 뭐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린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긴 해. 아직은 몰라도 되긴 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는 알아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0V고 입실론이면 VR이 걸리고 VL이 걸려서 전체가 0이 될 거야. 입실론 빼기 VR 전압 강화 빼기 VL 전압 강화가 0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의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건데 전류는 동일하게 흐르고요. 오메 법칙이랑 비슷하게 V는 IR, VL은 IXL. 여기서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XL, 유도 리액턴스가 오메가 L이에요. 이렇게 성립을 한다. 이때 진동수가 커지거나 L이 커지면 요 저항의 역할을 하는 요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하는 거야. 전체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체 전류는 감소를 하는 거야. 전체 전류가 감소했다는 뜻은 V는 IR인데 여기다 쓰죠. 전체 전류 감소했는데 R은 일정하니까 VR은 감소하겠지. 전류 감소했는데 오메가 L에서 얘는 증가를 하니까 두 개 곱하면 누가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커져. 왜냐면 VR은 감소, VL은 증가, 전체는 일정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일정. 그러니까 VR 감소, VL, 잘못했다. VL인데 VL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수가 되면은 대학교 2학년 때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필론 제로 사인 오메가 t는 IR 플러스 LDT분의 DI. 해서 이것도 풀면은 I를 구할 수 있고 I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I를 구하면은 VL도 구할 수 있겠죠. 미분을 해서 VL도 구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미래에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것도 해볼게. 여기다 저항 하나를 추가를 하면 스위치 열고서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스위치 요거를 10V로 하고 스위치 온. 그래서 얘가 전류가 사인이고 사인일 때 얘는 코사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상이 일단 다르고요. 일단 위상이 다르고 얘가 좀 빠르죠. 얘가 빠른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위상은 우리가 버려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프리퀀시가 변할 때 프리퀀시가 변하면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커졌다 오메가 L 축전기 오메가 L이니까 코일의 저항이 커졌다 전체 전류 감소니까 VR 감소 얘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봐야 돼 증가 감소 그쵸 좀 증가했죠 증가 감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렇게 변해 근데 최대 크기 진폭이 변한다는 거야 진폭이 변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프리퀀시 다시 느리게 하면 얘는 증가 감소에서 거꾸로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감소 증가 해서 사인 함수를 계속 그리면서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진폭의 값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폭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RLC 교류 회로도 똑같아 이것도 잠깐 귀찮은데 바로 하면 이렇게 되죠 0에서 이필론이었다가 바로 이제 전압 강화가 VR, VC 세 번의 전압 강화가 돼서 0V로 온다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전류는 똑같고요 이때도 V는 IR이랑 비슷한 오메 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성립을 한다 I 저항의 역할하는 XL 근데 XL을 우리가 뭘 했지? 오메가 L이요 V는 I XC는 뭐였지? 오메가 C분의 1이요 그리고 I를 위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의 저항을 더한 걸 우리가 임피던스라 그래 전체 합성 저항을 임피던스라 그래 근데 이게 문제가 프리퀀시 진동수랑 관련된 저항이 두 개가 있죠 F가 커지면 XL은 증가를 하죠 요거는 감소를 하죠 그래서 저항 하나는 증가, 저항 하나는 감소해서 합성 저항이 참 복잡하게 계속 변해 근데 우리가 유도 안 하고 외울 거야 그냥 이렇게 저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전체 합성 저항이 전체 합성 임피던스가 최소값이 나오려면은 얘랑 얘가 같아야 돼 XC와 XL이 같아야 돼 왜냐면 봐봐 얘는 오메가 L이거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야 하나는 1차 함수로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얘가 F가 너무 작으면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너무 커져 F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데 그래도 커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요때 두 개가 같아지는 그때가 최소값이 나온대
그래서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게 전체 임피던스인데 그게 F0가 나올 때가 최소래. 그래서 전체 저항이 F0일 때가 최소고, 즉 전체 전류도 F0일 때가 최대가 나온대. 외우세요. 그 조건 두 개, 요거랑 요거가 같다. 그래야 전체 합성 저항이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다.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온다. 요 특이한 요 값, 요 프리퀀시일 때 최대의 전류가 흐른다고. 이거를 우리가 요 특이한 요 F0를 공명 진동수 또는 잠깐만 공진 진동수 둘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름 까먹었네. 공명인 것 같아.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하나? 그렇게 하고 요때가 최소가 나와. 합성 임피던스가 최소야.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이때 최대야. 그래서 저항이 3개가 있는데 R,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 3개의 저항이 있는데 프리퀀시가 변하면 저항이 변하잖아. 근데 얘네가 최소가 나오는 저항이 요 조건 XC랑 XL이 같을 때, 즉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즉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일 때, 이때가 합성 저항의 최소고 흐르는 전류가 최대다. 근데 요거가 아니면은 잠깐 봐봐. 요때가 합성 저항이 요때가 최소라고. 요때가 최소고요. 이거보다 F가 조금 더 크면요. 그럼 합성 저항이 좀 더 크고 여기도 합성 저항이 좀 더 크고. 그래서 요거보다 공면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거나 작으면 합성 임피던스의 저항은 커져요.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감소해.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저항의 R값이 변해도 요거 F0 공명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안, 는, 다. 얘는 L과 C에 의해서만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요. 근데 R의 값이 변하면은 전체 저항의 크기는 변해서 전류 진폭의 크기는 변해. 근데 그 전류가 최대값이 나오는 때는 공명 진동수일 때야. 뭔 소린가 하냐면 잠깐 보자. 잠깐 나가 있고 요거를 한번 해볼게. RLC 회로를 한번 해보죠. 와이어 하나 추가. 너 옆에 좀 나가 있을래? 너도 나가 있고. R 이제 C 캐파시터 추가. 아,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전압을 좀 보는 건 헷갈리는데 잠깐 너 일단 끊고 다 제로로 만들고 이게 전압이 2개밖에 못 보더라고. 그냥 근데 이거 사실 봐도 막 헷갈려. 그냥 일단 봐볼까? 얘는 VL이랑 VR을 보고 있어. 봐도 헷갈려. 사실 헷갈려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뺄게. 아, 나가 있어. 아저씨 나가 있어. 여기 흐르는 전압만 볼까? 아니다, 여기 나가 있어. 전압 필요 없고 우린 전류만 볼 거야. 일단 전류만 보면은 현재 이렇잖아. 지금 프리퀀시가 조금 한번 변해볼게. 전류가 커지나 작아지나 봐봐. 별 차이가, 작아졌다. 작아졌네. 그쵸, 작아졌죠. 더 작아졌네. 작아졌죠. 그러면 더 작아져야 되나? 이러면 좀 커지나? 전류 조금 꽤 커졌죠. 아까보다 커졌네. 그래서 공면 진동수에 딱 맞으면은 전류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야. 줄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돼서 프리퀀시가 변하면 이제 전류의 최대값,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공명 진동수에 딱 맞으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항값만 크게 해볼게. 저항값이 커지면 그러면은 공명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전류 최대값은 저항이 커졌으니까 줄겠죠. 전류는 이렇게 그냥 줄어. 근데 얘가 언제 최대가 나오고 공명 진동수가 언제인지는 변하지 않아. 그 공명 진동수일 때는 얘는 최대가 나올 거야. 다만 그 값은 작겠지. 저항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방금 그 내용이었어. 그래서 너네가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서 잘 이해를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니야. 다 배웠어. 하나는 배웠는데 합치니까 처음 봐서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다 배운 거고요. 잘 다시 봐봐. 그래서 여기 RLC를 우리가 배웠는데 저항을 빼면요 그냥 LC 배로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요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배운 공명 진동수가 있잖아. 그래서 교류 전환 없이 이렇게 하면요 요거에 의해서 공명 진동수를 갖게 돼요.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회로의 특징이야. L과 C 값만 정해지면 알아서 요 회로가 공명 진동수를 갖게 돼. 여기다 이제 안테나를 연결을 하면은 전자기파를 수신을 해서 전류가 진동을 하면서 흐르게 되는데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LC 회로의 요거랑 같으면 전자기파를 잘 수신을 하는 거야. 거꾸로 건전지를 요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은 최대 전류가 흐르는 건 공명 진동수일 때고요. 요거를 떼고서 그냥 외부에서는 전자기파를 받아서 전류가 흐를 거야. 즉 요거를 받아서 안테나를 받아서 즉 교류 전원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를 때도 똑같이 F0일 때가 가장 전류가 잘 흐르고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수신을 가장 잘 한다고 그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은 원리야. 저항이 가장 작으니까 전류가 가장 잘 흐를 거고 받아들이는 것도 저항이 가장 작은 요구일 때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스피커 안에 보통 저항이 있으니까 RLC 회로가 전자기파를 수신을 하거나 보통 LC 회로가 전자기파를 수신을 할 건데 A과 C의 값을 변하면 요게 변하겠지. 그래서 공명 진동수가 변하니까 이게 변하니까 라디오 주파수가 AM을 듣고 싶으면은 얘를 뭔가 바꿔. LC를 바꿔. FM을 듣고 싶으면 LC를 바꿔.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바꾸면서 원하는 라디오만 이렇게 내가 공명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전자기파의 수신이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 옆에 보면은 이것도 실제로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IR L DT분의 DI 플러스 Q는 CV니까 C분의 Q. 그러니까 요거는 Q를 한 번 미분한 거, Q를 두 번 미분한 거지. 그래서 DT분의 DQ 플러스 L, D 두 번 미분한다 이렇게 써요. DT제곱분의 D제곱 Q 플러스 C분의 Q가 요거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요 정도만 할 거고 문제를 한 20문제 넣어놨어. 설명하는 게 꽤 오래 걸렸네. 2시간 안에 끝날라 그랬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려나? 근데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별거 없어. 다음 1시간 안에 20문제를 다 풀겠어. 내용은 별거 없고 잘 한번 해보시고 요 사이트 가서 직접 해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랑 내용이 정말 요걸로 했더니 똑같구나 라는 거 알고 해보시고 다음에 20문제를 바로 풀 건데 익숙해지면 이 내용 진짜 별거 없어.